네, 반갑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와 또 함께 오늘도 역시 비가 좀 오는데요. 천만다행한 것은 어저께보다는 낮에 조금 날씨가 풀린 것 같습니다. 감기 환자들 참 많던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명조는 제격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제격패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자는 여기 찰패자입니다. 차고 있다, 두르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제를 쓰는 사주인데 인을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격이 아니고 인이 용신인데 제가 있으면은 사실은 패격이 됩니다. 그런데 제격일 때는 인이 있어도 패가 아닙니다. 일간은 제를 극하고 인은 일간을 생해줍니다. 그런 원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용신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극이나 충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명조인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명조입니다. 묘월 신금이죠. 중간에 이렇게 을목이 투출했으니까 정확하게 그냥 편제격이고요. 정편을 쟤는 가리지 않으니 그냥 제격 이렇게 불러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부모덕이 있고요. 또 배우자덕이 있고 제격 편이 되니까 자식덕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여기 조금 문제죠. 조상덕이 좀 없다.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하는 일이 유일하게 우리가 암합이라는 말이 사주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둡게 합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이유는 묘중에 을목이 있고 신중에 경금이 있어 을경합을 하기 때문에 이래 암합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옆에 제 옆에 급제가 옆에 붙어 있으니 항시 조심을 해야 된다. 누구를? 네, 주위의 도둑들을. 그래서 이 사주는 재물을 벌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림 같습니다만은 제 옆에 이렇게 식상이나 아니면 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우리가 그림이죠.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화 같은 게 하나 있으면은 제 옆에 관이 있으니 가장 좋고요. 역시 뿌리도 대주고 또 하나는 여기에 해수나 또 내지는 자수가 있었어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물론 잠이 원진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수기운이나 화기운이 정관이 있으면 최상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그래서 치지로 따지면은 이게 바로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급제가 병이 됩니다. 뿌리는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럼 뿌리로만 따지면 여러 사람들 속에서 중재를 해주고 그리고 그 문서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천간에 투출한 용신 역시 재입니다. 재인데 재 옆에 보면 이렇게 인이 양쪽으로 있죠. 재물을 버는데 학문도 한다. 이 말도 되고요.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문서, 계약건 같은 것을 만질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됩니다. 반으로 따지면 어디가 더 좋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 묘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오미 신유술로 가는 한 방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해자축에서 이렇게 갑니다. 어느 방향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이 방향으로 갔어야죠. 그래서 남편 덕도 있고 또 그러면서 부기를 같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운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식상으로 가게 되면요. 여자가 식상으로 흘러가니까 내가 벌어서 내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남편이 힘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해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년의 제격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폐가 크게 날 것이 없고요. 또 해자축도 좋죠. 어쨌거나 식상으로 흘러가니까요. 신유술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인생에서 쓸 것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산전수전을 겪게 되는데 정말 사주라는 게 무섭긴 무섭습니다. 실제로 지금
산전수전을 다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올해 우리 나이로 하면 52세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부터 보험을 했는데 기업 쪽으로 해서 큰 돈을 제법 만지고 아주 쏠쏠한 재미를 봤던 사람. 그래서 제법 직접적으로 돈을 좀 벌었는데요. 남편은 좀 사실은 무능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1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은 살 수 없는 상태, 완전하게 이제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사주와 마찬가지로 을민년에 문수가 하나 듭니다. 제 문수가. 그런데 축술 및 사명에 들거든요. 그 시기가. 그런데 이분이 그걸 잡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을 해서 대실패합니다. 가졌던 돈을 몽땅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술년, 작년에 문수가 뜨는 때, 그래서 월지 술토에 문수가 뜨니까 돈이 없으니까 주위 사람들 돈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펀드, 조그만 펀드 회사 같이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올해 줄기차게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아마 끝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회수가 일지하고도 이렇게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옆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일단 방의 흐름은 이미 갔거든요. 운이 다 됐다는 거죠. 그런데 천간마저도 완전하게 지금 잡혔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년에 경금, 그 다음에 신금까지 다 날라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불행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걸 모르죠. 모르니까 무조건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운이 정말 다 됐고, 이렇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는 남 밑에서 조용히 그냥 일을 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사람이 이렇게 운이 안 좋아지면은 자기 자신을 잘 잡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앞으로 고생길이 좀 훤히 열린 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해자축, 임묘진 그나마 좀 지낼 수 있다 하지만 천간이 지금 다 잡혀버렸거든요. 그래서 과연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는지 걱정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신금 같은 경우가 왔을 때는 천간에서 극을 하니까 임수나 개수가 오면 통관합니다만은, 이렇게 경금이 와서 잡아버리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실제로 바깥에서 좀 벌었다는 돈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실지사항이거든요. 지지로 해자축으로 흐르면 왜 좋느냐? 적격인데 옆에 비견 급제가 요렇게 극을 하는 것을 해자축이 통관시켜 주기 때문에, 단 여자가 이렇게 식상운으로 흘러가니까 남편 덕을 볼 수도 없으며, 또 여자가 식상운으로 흘러가면은 남자가 역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면서 오늘 공부를 갖다가 한번 되짚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적격폐인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